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관심이 많은 종목군에 대해서 깊이 있는 도움 말씀드리는 업종 주민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혜은 캐스터가 직접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 함께 만나보시죠.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업종을 들여다보는 업종 주민 시간입니다. 실적 구조,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 기대감 등으로 자동차주를 향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주는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본 자동차 업황 체크해봤는데요. 이번 설문에서는 크게 4가지를 물어봤습니다. 먼저 전기차 캐즘, 즉 대중화 직전 수요 침체 시기 속 하이브리드 판매 호조에 따른 자동차주 영향과 밸류업 정책 수혜에 대해 물어봤고요. 또 1분기 실적 평가와 함께 내수 부진 회복 예상 시점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하이브리드 호조 현상과 관련해서 하나투자증권의 김성래 연구위원은 하이브리드 호조는 국내 완성차 업체 단기 실적 개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연내 하이브리드 물량 확대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 만큼 관련 수혜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키움증권의 신윤철 연구위원은 다만 완성차 주가에 해당 현상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도 있다고 봤는데요. 따라서 완성차의 하이브리드 비중 확대 전략에 따라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수혜 부품주를 주목해봐야 한다고 덧붙였고요. 현대차증권의 장문수 연구위원은 선진시장에서는 내연과 친환경차 유연 생산이 가능한 한국, 일본 등 아시아계 브랜드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이어서 밸류업 정책 관련 질문도 답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래 연구위원은 정부의 밸류업 정책 수혜 대상에는 현대차와 기아 모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수혜 규모는 양사 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현대차와 관련해선 추가 밸류업 정책을 2분기 말 정도에 발표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신윤철 연구위원 또한 현대차는 주주가치 제고 강화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공식화했다며 밸류업 관점에서는 기아보다는 현대차를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지난주 있었던 자동차주 실적 평가도 들어볼까요? 김성래 연구위원은 완성차주 실적을 두고 우호적인 환율 효과, 원자재 가격 하락, 고부가 가집 차량 판매 확대가 판매 물량 감소, 차량 인센티브 상승의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부품주와 관련해서는 타이어주를 언급했는데요. 경쟁 심화에도 고인치 타이어 비중 확대,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국내 3사 실적은 양호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신일철 연구위원은 원화 약세 영향과 관련해 부품사들은 매출 원가단에서 바로 환해지 전략을 펼친다며 현대모비스 HL 만두 실적에서도 환율 효과에 따른 이익은 크게 감지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원화 약세 최대 수준은 완성차라고 강조했습니다. 장문수 연구위원은 완성차주들의 호실적은 2분기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부품주의 경우 제한된 판매량 성장으로 이익은 완성차 대비 변별력이 떨어지나 하반기 현대차 미국 공장 가동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며 관련 종목의 주가는 선별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내 내수 부진 배경으로 김성래 연구위원은 내연기관보다는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이고 이 가운데 전기차는 보다는 하이브리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미국 그리고 유럽보다 국내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이브리드 물량이 증가하는 하반기부터는 내수 부진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장문수 연구위원은 1분기에는 현대차 아산 공장 가동 중단의 영향으로 내수분이 더 컸다며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연말까지 판매 감소세는 축소될 것이라고 봤고요. 신차 효과가 내수 부진을 극복할 요인이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탑픽도 체크해볼까요? 김성래 연구위원은 차량 인센티브 수준을 예상보다 낮게 유지 중인 기아를 언급했고요. 부품주 중에서는 고인치 타이어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선호한다고 전했습니다. 신윤철 연구위원은 외형 성장 기대감이 크다며 HL 만도를 언급했고요. 마지막으로 장문수 연구위원은 기아의 실적 호조가 현대차를 비롯한 섹터 전반의 주가 상승을 주도할 것이라고 봤으며 하반기로 넘어가면 현대모비스 중심의 주가 상승이 섹터를 견인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본 자동차 업황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애널리스트의 자세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또 미리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강점으로는 다양한 친환경차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고 인도와 같은 신흥 시장의 진출을 통한 물량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꼽으셨습니다. 반면에 약점으로는 내수 시장의 수요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는 점,
자체적인 소프트웨어의 역량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점을 꼽아주셨고요. 기회 요인으로는 내연기관차 강자의 아성을 뛰어넘을 기회가 지금 왔다. 그리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글로벌 견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꼽아주셨습니다. 다만 각국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규제 불확실성 그리고 미래기술 트렌드 미적응 시에 도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현대차와 기아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를 하이브리드가 그리고 전반적인 판매 대수의 둔화를 환율 효과가 어떻게 보면은 상쇄해주면서 좋은 실적을 내게 됐는데 사실 자동차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항상 지난해부터 지금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2분기에도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는 건가요? 뭐 1분기보다 2분기 실적이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1분기 때는 사실 물량 효과가 안 좋았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공장 셧다운이 일부 있었고 뭐 기아 같은 경우에도 물량이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2분기가 되면은 본격적인 성수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물량도 이제 많이 증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환율도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미국 쪽에서 지금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또다시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트렌드가 나타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1월 말에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올 때 가장 많이 산 종목 가운데 하나가 현대차였잖아요. 지금 또 마침 밸류업 가이드라인 발표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밸류업과 관련해서도 자동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또 기대감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현대기아차의 지금과 같은 호실적이 앞으로 좀 장기간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주 환원 정책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탄력 있게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주 환원책을 펼칠 수 있는 여력이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고배당을 이미 주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한 EPS 상승 그리고 주가 상승을 또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수혜를 볼 수 있는 포지셔닝이 잘 돼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네, 호실적의 주주가치 제고까지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지금 유망한 사안들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문제는 완성차 업체 대비해서 자동차 부품사들이 많이 못 갔다라는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어제 HL 만도의 사례에서 봤듯이 물론 추정치를 영업이익단에서는 약간은 하회하긴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고무적인 실적이었다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아요. 부품사들 어떻습니까? 부품사들 실적이 완성차 대비해서 좀 많이 열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또 주가가 많이 못 갔고 그리고 주가 조정도 많이 받으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지금 많이 생긴 상태입니다. 거기에 1분기 실적이 쇼크는 아니고 그래도 네.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오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는 완화가 됐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다 지금 보면은 전기차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지배를 했었다라고 한다면은 최근 들어서 테슬라가 다시 한번 FSD 관련된 관심들을 끌어모으면서 네. 이제 부분 자율주행, ADAS 이런 쪽으로 다시 한번 시장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 관점에서 이런 좀 모멘텀이 있는 주식들 이런 것들이 또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판매 대수의 감소를 환율이 좀 어느 정도 상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환율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경쟁력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수출주니까. 하지만 또 엔화도 동시에 또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 같은 부분의 앞으로의 방향성이라든지 이에 따라서 자동차주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은 어떻게 보세요? 워낙 약세 현상이 어떻게 보면 좀 단기간에 그칠 거다라는 시각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달러 강세 자체가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엔화도 약세고 원화도 약세고 지금 네. 달러 혼자 독주를 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좀 장기화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은 현대기아차의 수출 경쟁력은 지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환율 수혜가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이 지금 어떤 다시 원화가 뭐 1,100원, 1,200원 이렇게 돌아갈 거를 우려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단순히 이제 환율에 의해서만 지금 수출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같은 어떤 차량의 어떤 구조적인 레벨업, 브랜드 가치의 구조적인 레벨업을 통해서 미국 시장 등의 공략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너무 과도했고 올해는 그런 우려들이 점차 해소가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전기차도 캐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가운데 하이브리드 차가 1분기에 상당히 선전을 했었는데 그런데 간밤에 나온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의 FSD
FSD,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지금 기대감이 상당히 있잖아요.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기차 수요가 크게 올라가기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규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네. 뭐 만에 하나 예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또 규제안이 확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전기차 수요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 테슬라가 새롭게 돌파구를 찾은 게 결국에는 소프트웨어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전기차냐 아니면 하이브리드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가치를 통해서 차량의 상품성을 차별화하는 이런 경쟁력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네. FSD나 아니면 저희가 얘기하는 SDV 이런 것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의 약점으로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꼽아주셨는데 이 부분에서도 역량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선호주는 어떤 종목이세요? 지금 현대차를 최선호주로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2분기 들어서면서 산타페 신차 효과도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고요. 올해 하반기가 되면은 미국 메타플랜트 신공장 그리고 2015년도에는 인도 신공장에 가동을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물량 증설 사이클로 들어선다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기아랑 최근 들어서 시가총액 많이 붙었죠.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까지 왔는데 아무래도 규모나 아니면 좀 지분 구조상의 현대차가 더 우위에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조금 더 현대차가 밸류가 높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현대차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타이어주도 앞서서 최선호로 꼽으신 애널리스트들 있으시더라고요. 금호 타이어가 오늘 또 마침 52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서 저희도 앞서서 살펴봤는데 타이어주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타이어주도 지금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주가 상승세가 앞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작년 상반기까지는 사실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타이어 업체들이 원가 구조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판가는 안 오르고 원자재 값이 올랐기 때문에 마진율 압착이 일어났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원자재 가격은 안정화되고 그리고 그에 반해서 판가는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구간에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네. 올해 1분기도 전년 대비해서 많이 이제 실적들이 성장을 하고 그런 추세가 하반기까지도 이어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타이어주도 앞으로 좋은 긍정적인 주가 모멘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동차주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혹은 하고 싶으실 말씀 있으시다면요. 최근 들어서 이제 테슬라가 굉장히 핫하게 이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FSD가 키워드고요. 거기에 이제 많이 해당되는 것들이 뭐 최근 들어서 주가 많이 그런 HR 만도나 아니면은 이제 현대오토에버 이런 종목들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었던 종목들인데 지금 새롭게 좀 모멘텀을 얻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업종 전체적으로 실적이 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완성차 부품사들의 동반성장 올해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자동차 업종의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